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 진행해왔던 영탁의 고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중대한 내용이고 큰 내용이라서 준비된 대본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씨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2021년 12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저 이진호를 고소했습니다.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분쟁과 영탁 소속사의 사재기 보도 관련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수사를 통해서 저는 총 7개의 혐의 가운데 6개의 혐의가 인정이 돼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난 11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 너무 힘들지만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게 바로 이진호다 이거야! 찐이야! 정말 찐이야!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변호사를 구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처음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방송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 3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 3위, 세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결과 7개 혐의 가운데 6개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송치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각종 매체에서 영탁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탁 팬들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몰려와서 저에게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은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탁 소속사의 법무법인인 세종은 지속적으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사과 방송만 해라. 그렇다면 민사, 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철회해 주겠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제안이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 자존심만 굽히면 아주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진호야, 왜 너만 희생해야 되는데? 왜 너만 총대를 매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사실 저 혼자 편하자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신 걸까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 재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에서는 다시 재조사 끝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안이잖아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지난 11월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이 내용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이진호 큰일 났습니다. 눈물로 버텨온 2년 만의 결론.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제 사안을 맡아주신 두 변호사인데요. 한 분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원 변호사, 또 한 분은 KDH 윈의 심현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3대 로펌인 세종에 맞서서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을 이끌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제가 방송에 앞서서 철저하게 검증과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리 다툼 아닙니까? 이 두 분의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승소한 이유에 대해서 노종원 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크게 고소인의 주장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청량조 사건 관련 주장, 그리고 음원 사재기 관련 주장, 음원 사재기 비용 관련 주장, 회장님 공동대표 관련 주장. 예. 이렇게 네 가지로 현재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모두 다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익적 목적도 부정된다라고 고소인 측에서 주장했지만 이러한 방송 자체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죠.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완전 사실인지 거짓인지까지는 이제 명예훼손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까지 뭐 끝까지 파서 이걸 밝히는 것까지가 수사실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조사됐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파악하기는 어렵다. 반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진실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뭐 자료나 증거나 이런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 명예훼손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2년이나 걸렸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굉장히 오래 걸린 편이죠. 보통 통상 1년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엄청나게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치에 보게 되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치로 따지면 진짜로 뭐 한 20개 이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걸로 좀 판단이 되고 20개가 넘는 이 고소인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전 혐의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도 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좀 이례적인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실에 오히려 부합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2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무혐의를 입증했고 네, 그렇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해줬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고생해 주셔서 제가 이런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이렇게 이겨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론을 통해서 고혜선 씨, 영탁 씨 사건을 비롯한 제게 고소가 됐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저는 단 한 차례도 지거나 기소가 된 적이 없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저에게 좋은 일이냐? 사실 이긴 것 자체는 좋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이 아니라 다음 사안을 하나하나 취재하고 방송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가르침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에 있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하나하나 피해자의 심경 위주로 그리고 팩트 위주로 시청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의 사안 대체 왜 무혐의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이겼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